여러분, 혹시 ETF란 말 들어보셨나요?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ETF, S&P 500, 나스닥 100, 채권 ETF, 배당 ETF, 해외 ETF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ETF? 그거 뭐지? 주식이야? 펀드야? 이거 모르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줄이도 할 수 있다는데 대체 뭐부터 봐야 하는 거야? 네, 오늘은 이걸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 고수만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어르신도 이해할 수 있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처음 투자하는 주린이도 ETF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바로 감잡을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ETF가 뭔지뿐만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개별 주식보다 ETF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 ETF를 볼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되실 겁니다. 자, 먼저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마트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하나만 살 수도 있고 바나나 하나만 살 수도 있고 포도 하나만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별 주식 하나만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산다, 현대차 하나만 산다, 해외 주식이라면 애플이나 테슬라 하나만 산다, 이렇게 한 종목을 직접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과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마트에 갔어요. 뭐가 맛있는지, 싱싱한지, 어떤 게 비싼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과일 바구니 세트가 있으면 어때요? 사과, 바나나도 들어있고 포도, 키위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를 샀는데 여러 과일을 조금씩 같이 사는 겁니다. 골고루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해줬을 때 상대방이 뭘 좋아할지 모를 때 과일 한 종류만 고르는 것보다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들겠죠? 어쩌면 실패 확률은 제로일지도 모릅니다. ETF가 딱 이런 개념입니다. ETF는 쉽게 말하면 투자 바구니예요. 한 주식만 담긴 게 아니라 여러 주식이나 채권, 해외 자산, 원자재 같은 것들이 바구니처럼 묶여있는 상품입니다. 공식적으로도 ETF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주식, 채권, 단기금융상품, 기타 자산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설명됩니다. 또 일반 펀드와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상품 가입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ETF는 여러 자산을 담아놓은 투자 종목 바구니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품이다. 이게 끝입니다. 이 한 문장만 이해하셔도 ETF의 50%는 이해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ETF를 사면 무조건 안전한 건가요? 아닙니다. ETF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주식 하나에 내 돈을 전부 넣는 것보다 여러 자산에 나눠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 종목만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내 계좌도 크게 흔들리겠죠? 그런데 코스피 100 ETF를 샀다고 하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형주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미국 S&P 500 ETF를 샀다면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나눠 투자하는 구조가 됩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500개를 다 투자하지 않아도 이 ETF 하나만 사도 500개 기업에 나눠 투자하는 그런 구조를 사게 되는 겁니다. 나스닥 100 ETF를 샀다면 미국의 기술주 중심 기업들에 나눠 투자하는 구조가 됩니다. 즉 ETF는 내가 어떤 기업 하나를 마치겠다라기보다는 나는 이 시장 전체의 성장성에 올라타겠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 ETF가 자주 언급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ETF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ETF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TF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주식 ETF도 있고 채권 ETF도 있고 미국 ETF, 한국 ETF, 배당 ETF, 반도체, 2차전지, 금, 원자재 ETF도 있습니다. ETF는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핵심은 바로 그 안에 담긴 자산입니다. 마치 도시락이라고 다 같은 도시락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도시락은 김밥이 들어있을 수 있고 어떤 도시락은 돈가스가 들어있고요. 어떤 도시락은 샐러드가 들어있습니다. ETF도 그와 같아요. ETF 샀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ETF를 샀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ETF 확인 순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 ETF가 어디에 투자하는가? 주식인지 채권인지 해외 자산인지 특정 산업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름만 보고 사는 겁니다. 미래성장 ETF, 혁신기술 ETF, 고배당 ETF, 인공지능 ETF 이름만 보면 무척 좋아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볼 때는 반드시 구성 종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지수를 따라가는가? 많은 ETF는 특정 지수를 따라갑니다. BM, 즉 벤치마크 지수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 S&P 500을 따라가는 ETF라면 미국 대표 기업 500개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ETF라면
나스닥의 대표 기술기업 중심지수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갑니다. 만약 한국의 코스피 200 ETF라면 한국의 대표 기업 200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를 산다는 건 단순히 상품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그 ETF가 따라가는 시장의 방향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수수료를 봐야 합니다. ETF는 보통 장기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장기 투자에서는 수수료 차이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1년으로 보면 얼마 안 돼 보여도 10년, 20년 쌓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ETF라면 운용 보수, 거래량, 추적 오차, 규모 같은 것들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처음부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초보자 기준에서는 딱 세 가지만 보세요. 하나, 이 ETF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둘,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는 않은지. 셋, 거래량과 규모가 너무 작지는 않은지. 이 정도만 봐도 아무거나 사는 실수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투자 목적과 맞는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ETF가 좋다고 해서 아무 ETF나 막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1년 안에 쓸 돈인지, 10년 이상 묻어둘 돈인지, 아니면 적립식으로 살 건지, 노후 자금으로 가져갈 건지에 따라서 선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년 뒤에 전세금으로 써야 할 돈을 변동성이 매우 큰 주식형 ETF에 넣는 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20년 뒤 노후 자금으로 투자할 돈이라면 단기 등락을 생각하기보다는 장기 성장성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투자는 상품 선택보다 먼저 목표 설정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 ETF를 사는가? 이 돈은 언제 쓸 돈인가? 중간에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ETF가 초보자에게 좋은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소액으로도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둘째,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서 접근성과 현금성이 매우 좋습니다. 셋째, 내가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지 않아도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식, 채권, 글로벌 등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ETF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ETF라고 무조건 좋거나 안전한 건 아니에요. 특정 섹터 ETF는 변동성이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는 절대 초보자에게 추천하지 않고요. 초보자가 잘못 접근하면 손실이 아주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해외 ETF는 환율의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ETF 같은 경우는 금리 변화에 따라 이 가격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겐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TF를 안전한 마법 상품으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ETF는 하나의 도구예요. 칼이 요리사에게는 좋은 도구지만 사용법을 모르면 다칠 수 있는 것처럼 이 ETF도 원리를 알고 써야 됩니다. 오늘 썸네일에서 할아버지와 초등학생이 ETF, 주식, 채권, 글로벌 자산, 다양한 자산 등을 이해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 장면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ETF는 어려운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식 하나를 고르기 어렵다면 여러 주식이 담긴 바구니를 사는 것, 채권을 직접 고르기 어렵다면 여러 채권이 담긴 바구니를 사는 것, 해외 투자가 어렵다면 해외 기업이나 글로벌 자산이 담긴 바구니를 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ETF는 투자 바구니입니다. 주식 바구니, 채권 바구니, 글로벌 바구니, 다양한 자산의 바구니. 이제 ETF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저건 바구니구나.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구나. 그리고 내 목표와 맞는지가 아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ETF 시작 전에 체크리스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ETF가 투자하는 자산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 ETF가 따라가는 지수는 무엇인가? 세 번째, 수수료와 거래량은 괜찮은가? 네 번째, 내 투자 기간과 맞는가?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떨어졌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고 꼭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TF를 모르면 주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ETF를 이해하면 주린이도 훨씬 똑똑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수 투자자처럼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어려운 단어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쉬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 돈에 맞게 적용하고 오래 꾸준히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ETF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 도대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쉽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